안녕하십니까. 지친 삶의 쉼표를 찍어드리는 인생 쉼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잔인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내 전 재산이 사라지고 내 정신마저 온전치 못하게 된다면 과연 자식들은 나를 예전처럼 대해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해진 요즘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뉴스를 보면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30억 자산을 일궜지만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던 박금자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자식들에게 나 빈털터리에 치매 걸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순간 집안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돈 냄새가 사라진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킨 자식은 누구였을까요? 가슴을 치게 만들다가 마지막엔 체중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박금자 씨는 시장통에서 독종으로 불리는 억척스러운 여장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 내장을 다듬으며 삼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나가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큰아들 대학 보내 의사 만들고 둘째 딸 시집 보내고 막내 아들 뒷바라지까지 다 했습니다. 금자 씨는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서울 요지에 낡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시장에서 푼돈이나 벌어 밥은 먹고 살겠거니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금자 씨는 고향 친구가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줬다가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날밤 금자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자식들은 다를까?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지켜줄까?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 그날 밤 금자 씨는 일생일대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주말 저녁 삼남매가 본가에 모였습니다. 금자 씨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식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 전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란다. 자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보이스피싱인가 뭔가에 당해서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을 싹 다 날렸다. 당장 다음 주에 이 전셋집도 비워줘야 해. 나 갈 데가 없구나.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건 의사 아들을 둔 큰며느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빈털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쩌다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셨어요. 치매에 무일푼이라니. 대책이 없으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큰아들 민수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치매면 요양 등급부터 알아보셔야지 우리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저희 집 애들 유학 보내느라 적자예요. 어머니 모실 형편 안 됩니다.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시댁 눈치 보여서 엄마 못 데려가.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까탈스러운 거. 오빠가 장남인데 알아서 해야지. 금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돈 없다는 소리에 눈빛이 짐짝 보듯 변했으니까요. 민수야,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딱 한 달만이라도 너희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니? 내가 밥값은 하마.
큰아들은 슬그머니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치매 노인 모시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전문가가 낫습니다. 제가 싼 요양원 알아볼 테니까 거기로 가세요. 그때 구석에 있던 막내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내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아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어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형 누나, 다들 그만 좀 해. 엄마가 돈 날리고 싶어서 날렸어? 키워준 은혜는 모르고. 어떻게 요양원 이야기를 먼저 꺼내? 막내는 어머니의 낡은 진가방을 주섬주섬 챙겨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가자. 우리 집 좁고 냄새 좀 나는데. 그래도 엄마 하나 누울 자리는 있어. 내가 엄마 모실게. 치매 걸려도 괜찮아. 내가 엄마 업고 다닐게. 큰아들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골칫덩이가 해결되었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본가를 나온 금자씨는 막내의 낡은 용달 트럭을 타고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단칸방. 막내는 시장에서 사온 순댓국을 내놓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형이나 누나처럼 성공 못해서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호강도 못 시켜주고. 이런데 모셔서 미안해. 금자씨는 막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가 최고다. 엄마는 여기면 충분하다. 막내의 눈물을 보며 금자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정해졌다. 내 진짜 재산의 주인은 바로 너다. 보름 뒤 금자씨는 다시 자식들을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막내의 좁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은 또 돈 달라고 부른 거 아니냐며 코를 막고 투덜대며 들어왔죠. 그런데 그 좁은 방에 양복을 입은 낯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자식들 앞에서 금자씨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초점 없던 눈빛을 거두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왔니? 내 정신이 아주 말짱하게 돌아왔다. 어머니? 치매라면서요? 며느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금자님께서는 최근 소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의 재개발 보상금으로 약 30억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백억대 자산가이십니다. 뭐? 30억? 큰아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둘째 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금자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아니라 엄청난 현금 부자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금자씨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속을 좀 보려고 아픈 척 없는 척 좀 했다. 결과가 아주 볼만하더구나. 돈 없으면 버려질 짐짝 취급을 해?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 상황을 파악한 큰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안방 내드릴게요. 며칠 전에 보약도 지어놨어요. 둘째 딸도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금자씨는 자식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야 내가 어미로 보이냐?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금자씨는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그들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내 전 재산 30억 중 20억 원,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막내 철수에게 증여한다.
나머지 10억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너희들에겐 10원 한 장 없으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내 제사상에도 얼씬거릴 생각 마. 큰아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했지만 금자씨는 막내의 손을 잡고 방을 걸어 나갔습니다. 철수야 가자. 엄마랑 저기 양지바른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 엄마가 우리 효자 아들 이제 기 좀 펴게 해줄게.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가짜 치매 연극이 끝난 후 모자의 앞날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금자 씨의 거짓말은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싶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떤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나의 굽은 등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인생 쉼터 FM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속 막내 아들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